여기서 한 번 더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상태이니까 섣부르게 들어가면 좀 위험할 것 같아요. 여기에서 저는 차라리 지지받는 거 보고 상승하는 거 보고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이유 없는 공포가 있을 때 이게 가격이 많이 빠지거든요. 요럴 때가 지나고 보면 매수 타점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. 요런 그림이 그려진다면 꽤 큰 상승이 나올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, 성정길입니다. 지금 시각은 9월 7일 오전 2시 34분입니다. 이제 막 토요일이 됐죠. 네, 미국 고용 지표가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보다 좀 밑도는 수치였습니다. 네, 요즘에 경기 침체 우려로 가장 연관성이 큰 지표가 고용이잖아요, 고용. 고용이 나쁘게 나왔어요. 예상치보다 더 아래에 있습니다. 물론 저번보다 지난달보다 실업률은 좀 좋아졌어요. 실업률이 4.3% 되게 높았었는데 조금 떨어져서 4.2%로 떨어졌습니다. 하지만 고용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와서 이러다가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인지 나스닥도 큰 폭으로 빠졌고요. 비트코인은 더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. 나스닥 먼저 한번 보시면 되게 안 좋죠. 나스닥이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. 나스닥이 오늘만 2% 넘게 빠지고 있거든요. 나스닥이 원래 이렇게 잘 안 빠지잖아요. 네, 꽤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때부터 출발해서 계속 지금 빠지고 있죠. 이때는 뭐 일본에서 엔화, 그러니까 기준금리를, 일본의 기준금리를 앞으로도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엔게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때 좀 많이 빠졌죠. 계속 그 영향권에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고용도 좀 안 좋고 해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.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빠질 때는 언제까지 빠질지 알 수가 없어요. 이건 나스닥입니다. 비트코인 차트 아니에요.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에는 잘 못 들어가거든요. 여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쭉 떨어지고 있잖아요. 8월 5일에 최저점을 찍었는데 49,000달러. 요게 저는 3월 이후에 올 시즌 저점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. 여기를 깰 가능성은 뭐 물론 깰 수도 있지만 깰 가능성이 높진 않다고 생각해요. 그럼 이제 바닥 근처에 왔다고 말할 수 있겠죠. 네, 여기를 깰 수도 있겠지만 깨지 않고 떨어진다면 근처에서 매수한 다음에 손절 라인 여기로 잡고 그 다음에 뭐 트레이딩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손절 라인 너무 멀잖아요. 네, 그래서 뭐 선물 레버리지 쓰거나 하면 청산당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방법입니다. 그래서 지금 상태는 그냥 현물로 사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냥 비트코인을 현물로 사는 거는 청산이 없으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 가격대에 사는 거일 수 있는데 이럴 때 잘못해서 뭐 롱 포지션에 뭐 10배 이렇게 들어가면은 자칫하면 청산당할 수 있습니다. 좀 주의해야 할 것 같아요. 저도 아까 포지션 사실 살짝 들어갔다가 조금 손절을 하고 마무리가 됐어요.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데 요즘에는 손절 라인 되게 좀 짧게 잡고 있습니다. 이게 떨어지는 거 보고 올라가는 것 같아갖고 여기서 들어갔는데 더 많이 빠져서 여기쯤에서 손절이 나갔어요. 뭐 손절이 길진 않죠. 네, 손절은 짧고 만약에 올라가면 수익은 되게 크게 볼 수 있는 자리라서 들어갔었는데 네, 아쉽게도 짧게 손절이 나갔네요. 근데 사실 손절이 나가는 횟수가 더 많고 어차피 손실은 되게 짧잖아요. 그리고 이익을 보면은 한 5-6번 손절한 거를 다 만회하고도 남거든요. 트레이딩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손실은 짧게 하고 수익은 길게 가져가고 그렇게 하는 게 좀 제일 좋은 투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네, 그러니까 차트라는 게 사실 이렇게 데칼코마니 느낌이 좀 나거든요. 보시면 이게 1시간 봉입니다. 데칼코마니가 뭔지 아시죠? 그러니까 제 눈에는 이렇게 보이거든요.
여기쯤에서 이게 뾰족뾰족 쏟았잖아요. 이게 더듬이 같이 생겼는데 여기가 반 접는 선. 이렇게 보면은 여기 상승, 여기 하락 되게 비슷하죠. 여기 좀 횡보하고 여기 하락했고 네, 여기도 하락했고 그러면 또 조금 올랐다가 큰 폭의 하락이 조금 올랐다가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대박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죠. 그냥 이거는 그냥 참고하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나올 때가 되게 많거든요. 차트를 보면. 이것도 좀 신기하긴 한데 이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. 데칼코마니처럼 나올 때가 상당히 많아요. 이때도 보시면 상당히 유사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이때를 접는 선으로 하면은 되게 비슷하죠. 뭐 약간 애들이 그냥 반 접어서 그린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? 되게 비슷할 때가 많아요. 지금도 좀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좀 무섭죠. 네, 여기서 한 번 더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상태이니까 섣부르게 들어가면 좀 위험할 것 같아요. 여기에서 저는 차라리 지지받는 거 보고 상승하는 거 보고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이게 좀 크게 미끄러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까지는 안 되길 바랬는데 여기까지 왔네요. 53,000달러까지 53K를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. 보고 싶지 않았는데 또 만나게 됐네요. 한국 그 업비트 가격으로는 현재 7,300만 원 정도 되네요. 지금 김프가 또 좀 더 많이 끼고 있죠. 김프가 끼면서 업비트는 좀 방어를 해주는 중입니다. 만약에 김프가 방어 안 해줬으면 7,200만 원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. 업비트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달러 인덱스가 빠지면서 지금 거의 최저가 근처이지 않을까 싶거든요. 8월 5일 바이낸스에서 49,000달러 찍었을 때 업비트 가격은 7,210만 원이었거든요. 네, 이제 최저가하고 한 135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죠. 네, 이제 거의 여기 바닥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. 요런 데는 사실 상당히 단단하게 지지를 해주는 자리이긴 하거든요. 하지만 이건 좀 업비트 차트라서 정확하진 않습니다. 지금 달러도 떨어지고 좀 그래가지고 바닥 근처에 와 있는 거예요. 얘로 보면은 그래도 아직 좀 여유가 좀 있죠. 그래서 빠지는 거는 더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. 저점이 49,000달러인데 제 생각엔 여기서 지지는 일단 받을 것 같고 여기까지는 안 빠질 것 같긴 한데 이건 뭐 제 개인 내피셜이니까 대비는 좀 해둬야 됩니다. 만약에 여기까지 빠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생각은 좀 미리미리 해두는 게 좋죠. 사실 이제 금리 인하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. 한 12일 남았거든요. 12일. 지금 뭐 새벽 3시쯤이니까 딱 12일 남았네요. 9월 19일 새벽 3시에 FOMC 회의가 있거든요. 이때 아마도 25bp 인하할 것 같은데, 그러니까 덜어는 몇몇 전문가분들은 아직도 50bp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,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. 이건 뭐 그때 돼봐야 할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25bp 인하하지 않을까. 25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0.25% 인하하게 되지 않을까.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. 50bp 인하하면 오히려 더 시장에 두려움을 느낄 것 같아요.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? 이렇게 더 두려워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25bp를 인하하게 되지 않을까.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좀 주요 이슈들을 앞두고 좀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정말 뭐 세력이란 게 있어서 이렇게 내리는 건지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 매수하려고 생각하셨던 분들께는 좋은 찬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. 이제 9월 10일 날 미 대선 TV 토론이 있잖아요. 카말라 해리스랑 도널드 트럼프랑 TV 토론이 있는데 TV 토론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 뭐 트럼프가 더 잘했다 하면 비트코인이 좀 상승 동력을 받을 것 같고 해리스가 더 잘했는데 트럼프가 암호화폐 쪽 관련한 것 때문에 뭐 까서 좀 트럼프가 반박을 제대로 못했다 하면은 비트코인에 되게 안 좋은
이슈일 것 같아요. 예, 좀 정치에 휘둘리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어찌됐든 좀 엮여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좀 트럼프가 연설은 잘 하잖아요. TV 토론 뭐 이런 건 잘 하니까 아무쪼록 좀 선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가격은 한 54,000달러 밑에서 그럼 움직이고 있습니다. 이럴 때가 좀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요. 떨어지는 칼날이거든요. 네, 요때 보고서 저는 한 여기쯤에서 멈추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도 지금 좀 되게 포지션 들어가고 싶거든요. 좀 지지받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 포지션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고민입니다. 다이버전스가 좀 예쁘게 좀만 더 예쁘게 떠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너무 애매한 것 같아요. 이게 5분봉이거든요. 5분봉은 그렇게 신뢰도가 높지 않잖아요. 올라도 조금밖에 안 오르는데 5분봉으로는 네, 확실하게 좀 상승 다이버전스가 뜬 것 같은데 여기 한 번 더 갱신할 가능성이 있거든요. 여기 한 번 더 갱신하고 요쯤이 오면 요렇게 되면은 여기쯤에서 들어가 볼까 지금 생각 중이긴 합니다. 이게 진짜 잘 잡으면 정말 인생 롱자리가 될 수도 있는 자리라서 완전 찐 바닥을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 리스크는 있습니다. 손절 라인 되게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. 만약에 요때 딱 샀으면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. 물론 이게 그냥 기분이 좋은 거지 사실 중요한 건 수량이 얼만큼 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평단이 얼마냐 이거보다 얼만큼 갖고 있냐 하는 수량이 더 중요합니다. 수량 확보하기에는 좀 괜찮은 시간이지 않습니까? 거의 여기 엄청난 매물대 근처까지 왔잖아요. 53,000달러. 요 정도 왔으면 네, 매수해도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. 저도 뭐 이거저거 이유를 찾아봤는데 이렇게까지 하락할 이유가 사실 뭐 이렇게 딱히 없거든요. 일본에서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. 그 이야기랑 지금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와서 경기 침체할 수 있다. 뭐 요런 거 같은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거 낙폭이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?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은 더 과다하고 글쎄요. 이건 좀 정말 누가 세력이 있나? 이게 정말 이유를 알 수 없이 빠지는 것 같아요. 제가 모르는 이유가 있나요? 비트코인하고 나스닥 왜 빠지는 거죠? 고용 때문에 빠지는 거 맞나요? 근데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. 네, 뭐 솔직히 일본에서 금리 인상하고 있다. 그리고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다. 뭐 그럴 수 있죠. 하지만 그게 이렇게까지 많이 빠질 일인지는 뭐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좀 과민 반응이지 않나. 좀 뭐 다들 두려워하고 있는 거를 방증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유 없는 공포가 있을 때 이게 가격이 많이 빠지거든요. 요럴 때가 지나고 보면 매수 타점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. 이게 8월 5일 날도 마찬가지였거든요. 8월 5일이 저는 뭐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날 중에 하루가 될 것 같은데 요때 보시면 49,000달러까지 빠졌잖아요. 49,000까지. 정말 낙폭이 엄청 과하지 않습니까? 좀 너무 심했던 것 같고 그래서 요때 잭슨홀 미팅 하고 이랬을 때 65,000달러까지 갔었잖아요. 49,000 갔다가 65,000. 물론 이게 뭐 데드캣 바운스일 수도 있어요. 이제 하락으로 가는 추세인데 잠깐 반등한 거다. 뭐 그럴 수도 있죠. 하지만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단순 두려움 때문에 빠진 거는 매수 찬스일 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좀 매수하기 좋은 시점일 수 있는 거죠. 네,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세요.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할 뿐이고 지금도 보면은 약간 데칼코마니 느낌은 납니다. 네, 여기랑 되게 유사해 보이고 이제 이 큰 폭의 하락이 이쪽에는 큰 폭의 상승으로 나타나겠죠.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네, 물론 여기랑 높이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한 72,000까지 갈 수 있는 거죠. 기간은 얼마나 걸렸죠? 뭐 한 달 정도? 한 달 만에 72,000까지 갈 수 있는 거죠. 이게 상승이 있기 전에는 한번 이렇게 꾹 누르는 하락이 나오게 마련이거든요. 정말 큰 상승을 앞둔 조정인지 뭐 두고 봐야죠. 아니면 약세장이라서 이렇게 쭉쭉 흐르는 건지
그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나스닥도 같이 빠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보통은 디커플링 될 때가 많은데 요새는 특히나 좀 같이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. 잭슨홀 미팅 이후로는 그게 좀 심해진 것 같습니다. 나스닥도 뭐 재차 빠지고 있는데 16,600까지나 빠졌거든요. 되게 많이 빠진 거예요. 8월 5일 날은 15,500까지 빠졌었으니까 대략 한 3, 4% 정도 더 빠지면은 최저점 8월 5일 저점하고 만나게 되겠죠. 글쎄요. 그냥 뭐 저는 여기 매수하기 좋은 자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나스닥입니다. 나스닥이 뭐 이런 데서 지지받으면 올라갈 수 있잖아요. 나스닥이 올라가면 비트코인도 같이 좀 상승할 것 같긴 하거든요. 근데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게 가장 좀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요. 저는 그렇게 해서 뭐 잘된 케이스가 별로 없었거든요. 그래서 좀 학습이 돼가지고 떨어지고 있을 때는 트레이딩을 잘 안 합니다. 이때는 좀 쉬고 있다가 만약에 RSI가 그래도 과매도 구간 들어왔네요. 여기 와 있다가 좀 올라갔다가 다시 더 많이 빠지면은 그럼 한 53,000쯤 되겠죠. 요쯤 오면은 요럴 때는 좀 들어가 봅니다. 한 요쯤 됐을 때. 그럼 또 손절 라인 되게 짧게 가져가고 트레이딩을 할 수 있으니까 손익비가 좋은 지점이 나오죠. 저는 그 자리를 좀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. 지금 이렇게 막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고 막 하면은 어디까지 빠질지 알 수 없어요. 그래서 좀 분할 매수 하시는 분도 있죠. 분할 진입. 분할 진입도 정말 어렵습니다. 분할 진입할 때 뭐 여기 깨지고 한 이쯤 왔을 때 저점인 것 같다 하고 들어갔는데 또 빠지고 저점인 것 같다 해서 들어가고 또 빠지고 저점인 것 같다 들어가고 또 빠지고 이렇게 한 두세 번 하면은 멘탈이 완전 나가거든요. 그래서 분할 매수하는 것도 되게 어렵습니다, 사실.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한번 빠지고 올랐다가 다시 빠져서 상승 다이버전스 걸릴 때 요 지점에서 들어가는 걸 개인적으로 좋아해요. 쌍바닥이라고 하죠. 더블 바텀이라고도 하고. 요럴 때 들어가야 좀 마음이 편한 것 같더라고요. 1시간 봉으로 보기에 지금은 좀 괜찮은 시간인 것 같아요. 4시간 봉으로 봐도 4시간 봉도 이제 과매도 구간 들어왔네요. 아직 컨펌이 나진 않았는데 4시간 봉으로 만약에 상승 다이버전스 걸리려면 상승이 좀 커야 돼요. 58,000까지 갔다가 53,000까지 다시 빠진 다음에 올라가야 되거든요. 요런 그림이 그려진다면 이거는 좀 그래도 꽤 큰 상승이 나올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. 4시간 봉 상승 다이버전스니까 이게 시간이 짧은 거일수록 좀 반등폭이 좀 작습니다. 근데 이렇게 4시간이나 일봉 기준으로 상승 다이버전스 나왔다. 그러면 그동안의 추세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가 있어요. 뭐 어떻게 나올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알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비트가 살짝 반등하고 있네요. 그냥 저점 근처일 가능성은 있습니다. 지금 계속해서 여기 횡보하려고 하는 거 보면은 이 부근이 저점 근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. 하지만 요러다가 횡보하다가 조금 오른 다음에 훅 떨어질 수 있어요. 지금도 횡보하다가 좀 올라서 기뻐하고 있을 때 훅 떨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투자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. 다만 나는 비트코인이 좋다고 생각한다 해서 현물을 산다고 쳤을 때 분할 매수 하기에는 되게 좋은 자리죠. 지금 가격이 뭐 7천만 원 초반이니까 7,300만 원이니까 이 정도면 비트코인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모아갈 만한 자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아니 앞으로 비트코인 내 생각에 5천만 원 갈 것 같은데 이게 뭐가 좋은 자리냐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러면 안 사면 돼요. 5천만 원이 오면 그때 매수하시면 되죠. 투자라는 게 본인 생각대로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본인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 투자를 안 하시면 됩니다. 비트코인은 올해 현물 ETF가 상장이 됐습니다. 올해 1월 11일 날 승인 나고 11일부터 거래가 시작됐거든요. 비트코인 ETF 거래 시작된 해 이거 겨우 요만큼 오르고 그대로 망한다. 저는 솔직히 그럴 것 같진 않거든요. 하지만 이런 조정이 있어도 상승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뭐 어떻게 보면은 긍정주의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뭐 희망회로일 수도 있겠지만
이렇게 뭐 제 눈에는 이렇게 보여요. 네, 여기서 지지를 만약에 받고 올라간다고 치면 요거랑 되게 좀 유사하게 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앞으로 좀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잖아요. 대선 토론도 있고 9월 19일에 금리 인하도 있고 좀 되게 중요한 시기지 않습니까? 어쩌면 월가에서 지들이 아직 물량을 못 모아서 뭐 이렇게 털어내는 거일 수도 있다. 뭐 그냥 음모론 중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. 뭐가 맞는지 뭐 그건 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지금 가격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요 정도면 사실 V자 반등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. 이렇게 깊이 떨어지잖아요. 그럼 사실 V자 반등이 바로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있어요. 8월 5일 날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예, 보시면 큰 폭으로 빠졌죠. 네. 이 밑골이 엄청 길게 달고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? 쭉 빠졌다가 밑골이 달면서 쭉 올라가고 또 양봉 그리면서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물론 또 한 번 하락하긴 했지만 그 다음엔 계속 미친 듯이 올라갔거든요. 그래서 좀 찐 바닥 뒤에는 좀 강한 상승이 있습니다. 강하게. 근데 아직까지는 강한 상승이 나타나지 않고 있죠. 그래서 찐 바닥이 아닐 가능성이 뭐 제 눈에도 좀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. 그럼 얼마가 찐 바닥이냐? 뭐 저는 그런 능력은 안 됩니다.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어디까지 빠질지는 좀 어려워요. 네, 그건 난이도가 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.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 사이 어디쯤이 되지 않을까.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. 49,000과 지금 뭐 54,000 사이 어디쯤까지 이렇게 빠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. 지금이 최저점이냐?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한 번쯤 더 빠져서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이 마무리되면 그때 좀 큰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. 한번 이렇게 깊게 아주 깊게 빠졌잖아요. 그러면 오름폭도 상대적으로 좀 커지게 되더라고요. 네, 요때 V자 반등이 나왔듯이 요때도 거의 V자 반등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. 그러려면 여기서 좀 하락이 더 나와야 그런 가능성이 있긴 하거든요. 이건 잘 모르겠어요.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니까 저는 뭐 예측하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빠질 수 있으니까 숏 들어가야지. 뭐 저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. 이렇게 하고 빠졌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나오면은 그때서 들어갑니다.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안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그래요. 좋은 자리를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웬만한 자리는 못 들어갑니다. 그래서 뭐 자주 트레이딩은 안 해요. 저는 이게 트레이딩이라는 게 우리가 전업 트레이더가 아니니까 매일매일 포지션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. 아주 좋은 자리 나왔을 때 그때 한 번씩만 들어가면 되지 않나? 뭐 저는 그렇게 거래하고 있습니다. 애매한 자리는 아예 안 들어가요. 지금 바닥 근처네요. 그죠? 이런 데가 사실 들어가기가 손익비가 좀 괜찮은 자리이긴 합니다. 지금 들어가진 않을 건데 만약에 들어갔다면 요렇게 짰을 것 같아요. 53,850 정도 되잖아요. 요때 매수를 한 다음에 그리고 여기를 깨면 매도를 하는 거예요. 53,600 정도. 요 가격이 되면 손절을 하는 거죠. 만약에 요게 지금 매수를 했는데 올라갔다. 그러면 요 정도 매물 때 여기에서 반 정도는 익절을 할 것 같아요. 나머지 반은 혹시 모르니까 좀 길게 들고 가는 거죠. 길게. 한 여기까지. 요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요? 53,000에서 58,000까지면은 10%니까 10%면 수익이 되게 크잖아요. 단타인데 스윙 투자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땐 거기까지 흐름이 나오는 게 대선 토론 근처에 될 것 같거든요. 열흘 내에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 되게 고민되는 자리네요. 바닥 근처에서 막 엄청 꼬시고 있어요. 저는 좀 고민 좀 해봤다가 좀 좋은 자리가 나오면 좀 트레이딩을 하고 좀 애매하면은 그냥 또 관망하고 지켜볼 생각입니다.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절대 가격 자체가 되게 많이 빠졌죠. 오늘만 해도 한 4%가 넘게 빠졌네요. 24시간 동안 한 2,300달러. 이 정도면 한국 돈으로 한 300만 원 정도 빠진 거죠. 좀 되게 많이 빠져서
심란하신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모두 힘내시기 바라고요. 조금 길게 보고 투자하셨으면 합니다. 1년 정도 두고 보면 비트코인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는 충분히 올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되게 늦은 밤인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